정유재란 시기 전라도 남원에 살던 최척 동그라미. 일본인의 포로가 된 아내 오경과 오경의 동그라미. 여러 흩어진 가족을 찾아 헤매던 차에 명나라에 들어간다. 명나라의 여러 지역을 떠도는 최척은 중국인 지기의 권유를 받아 지기 동그라미 함께 배를 타고 들어갔다. 그곳에서 우연히 어떤 소리를 듣는다. 우연히의 밑줄. 우연성. 노래소리의 밑줄. 이 노래소리가 소재. 어떤 역할을 하는지 봅시다. 최척은 앉은 채로 아침이 되기를 기다렸다. 동광이 밝아오자 즉시 강둑을 내려가 일본인 배에 이르러 조선말로 물었다. 어젯밤에 시조를 읊었던 사람은 조선 사람 아닙니까? 나도 조선 사람이기 때문에 한번 만나보았으면 합니다. 멀리 다른 나라에 떠도는 사람이 비슷하게 생긴 고국 사람을 만나는 것이 어찌 기쁘기만 한 일이겠습니까? 오경도 어젯밤에 들었던 피리 소리가 조선의 곡종이 되더 제인장 오경 동그라미. 야, 그래서 그러면 어제 시조의 밑줄 위에 시조의 밑줄 쳐봐. 이 시조를 읊은 건 누구냐? 오경이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피리 소리의 밑줄. 이 피리 소리는 그럼 누구 거겠냐? 뭐 임마? 응. 오경이 들려왔던 피리 소리면 최척이 부른 거겠지. 평소 익히 들었던 것과 너무나 흡사하였다. 그래서 남편 생각에 감회가 일어 저절로 시를 읊게 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누가 먼저 소리를 냈다. 피리, 최척. 그 다음에 오경이 노래를 불렀다. 오경은 자기를 찾는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는 황망하게 뛰어나와 최척을 보았다. 황망의 체크. 황망은 허둥지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허둥지둥.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고는 놀라서 소리를 지르며 끌어안고 백사장을 뒹굴었다. 목이 메고 기가 막혀 마음을 안정할 수가 없었으며 말로 할 수도 없었다. 눈에서 눈물이 닿자 피가 흘러서 서로를 볼 수도 없을 지경이었다. 과정법. 재회. 두 나라의 뱃사람들이 저작거리에 모여들어 구경하였는데 두 나라의 체크. 그럼 여기서 두 나라는 어디랑 어디냐? 일본과 명나라. 알겠지? 처음에는 다만 친척이나 잘 아는 친구인 줄만 알았다. 뒤에 그들이 부부 사이라는 것을 알고 사람마다 서로 돌아보며 소리쳤다. 이상하고 기이한 일이로다. 이것은 하늘의 뜻이다. 하늘의 뜻의 밑줄. 운명론. 사람이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런 일을 옛날에도 들어보지 못하였다. 최척은 오경에게 그간의 소식을 물었다. 산속에서 붙들려 강가로 끌려갔다는데 그때 아버님과 장모님은 어떻게 되었어? 오경이 말했다. 날이 어두워진 뒤에 배에 오른 데다 정신이 없어서 서로 잃어버리게 되었다. 아버님과 장모님의 밑줄. 잃어버리다 밑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두 사람이 손을 붙들고 통곡하다 옆에서 지켜보던 사람들도 슬퍼하며 눈물을 닦지 않는 이가 없었다. 학천은 도누를 만나 학천 동그라미 도누 동그라미 백금 세 덩어리를 주고 오경을 사서 데려오라고 했다. 오경을 사서 데려오려고 하였다. 그러자 도누가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내가 이 사람을 얻은 지 이제 4년이 되었는데 그의 단정하고 고운 마음씨를 사랑하여 친자식처럼 생각해왔습니다. 그래서 침식을 함께 하는데 잠시도 떨어진 적이 없었으나 지금까지 그가 아낙네인지도 몰랐습니다. 이 밑줄. 그럼 이때까지 뭐 했다? 남장하고 살았다. 누가? 오경이가. 오늘 이런 일을 지켜보고 보니 이런 천지신명도 오히려 감동할 일입니다. 내가 비록 어리석고 무디기는 해도 진실로 목사가 아닙니다. 어떻게 그를 팔아서 먹고 살 수 있겠습니까? 무슨 말? 돈은 필요 없다. 이해됐나요? 오경과 제해한 최척은 함께 명나라에 돌아와 살았다. 후일 후금의 누리였지. 후금의 밑줄. 후금은 뭐냐? 청나라다. 이 정도는 역사 상식으로 알지? 후금이 청나라인 거는 알고 있죠. 그치 지않아? 누르하치가 명나라에 쳐들어오자 명나라는 조선과 함께 군대를 출병하고 최척은 명군에 사찰된다. 그러나 명군이 후금군에 패하면서 최척은 사로잡혀 후금의 포로가 된다. 후금의 포로의 밑줄. 다시 이별. 오케이? 제가 저번 시간에 말했었죠. 항상 뭐 시련은 2번. 이해돼? 기억났지? 그래서 이것도 다시 빠이빠이. 이때 최척의 장남인 몽석의 동그라미
장남의 밑줄. 남원에서 무학으로 군대에 차출되어 원수 강홍립에 휘하여 있었다. 누르하치는 항복한 조선 병사들을 나누어 가뒀는데 마침의 체크 우연성. 최척과 몽석이 한 곳에 갇혔다. 그럼 뭐야? 아빠하고 아들이 같이 있게 된 거네. 하지만 세모 아버지와 아들은 마주하고도 상대가 누구인지를 알아보지 못했다. 몽석은 최척의 조선말이 어설픈 것을 보고 본래 병나라 명사인데 조선말을 할 줄 아는 이가 후금에서 중대에서 후금군대에 죽임을 당할까 두려워 조선 사람 행세를 하는가 보다 여겼다. 처음에는 알았어 몰랐어. 몽석이 의심스러운 마음에 최척에게 사는 곳을 캐묻자 최척은 최척대로 후궁의 첩자가 실상을 캐려는 게 아닐까 의심하였다. 그래서 뭐였다? 서로 의심 체크. 어떤 때는 전라도라고 했다. 어떤 때는 충청도라고도 하며 얼렁뚱땅 말을 둘러댔다. 몽석은 이상히 여겼으나 최척의 정체를 알지 못했다. 며칠 지내는 동안 두 사람이 차츰 친해지고 서로의 처지를 가련히 여기면서 의심하는 마음이 사라졌다. 최척은 자신이 겪어온 일들을 사실대로의 밑줄. 몽석은 최척의 말을 들으면서 안색이 바뀌고 속으로 놀라며 반신반의하는 상태에서 최척의 죽은 아들 반신반의의 밑줄. 그래서 여기서 혹시라고 써주면 되지. 최척의 죽은 아들 나이가 몇이며 신체상의 특징이 있는지 물었다. 가보년 10월에 태어나 정유년 8월에 죽었어. 등에 아이 손바닥만한 붉은 점의 체크. 이게 바로 뭐예요? 확인할 수 있는 증거. 몽석이 놀라 말을 잊지 못하더니 우통을 까고 제 등을 가리키며 말했다. 제가 바로 그 아들이옵니다. 최척은 그제야 비로소 눈앞에 있는 청년이 자기 아들임을 알아차렸다. 그제야의 밑줄. 알아차림 밑줄. 그래서 뭐였다? 몽고만한 그 붉은 점이 있었죠? 확인의 증거라고 설명했었지. 그래서 이 증거 때문에 아들인 걸 확인했다. 두 사람은 각기 부모의 안부를 물은 뒤 서로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다. 말을 주고받다가 껴안기를 울기를 며칠 동안을 계속했다. 오랑캐 노인의 동그라미 수시로 와서 감사했는데 최척 부자의 말을 알아듣는 듯 불쌍히 여기는 빛이 있었다. 하루는 오랑캐들이 모두 밖에 나와 있을 때 노인이 남몰래 최척이 있는 방에 들어와 앉더니 조선말로 이렇게 물었다. 너희들이 소리내어 우는 모습을 보니 처음 여기 오던 때와는 뭔가 다른 듯하다. 무슨 일이 있냐? 들어보고 싶다. 최척 부자는 화가 당할까 싶어 고지고대 말하지 못하였다. 밑줄. 두려움. 그러자 노인이 말했다. 두려워할 것 없다. 나도 본래는 평안도 삭주에서 병사로 있었다. 그래서 여기서 뭐였다? 이 노인도 조선인. 고을부사가 가렴주구 밑줄. 가렴주구는 학정이라고 써주세요. 학정. 폭정 학대할 때 학자야. 정치학대 폭정 싸나운 정치. 오케이? 한마디로 뭐예요? 백성이었는데 고을부사가 탐관오리였다는 이야기죠. 온 가족이 오랑캐 땅에 들어와 산 지 벌써 10년이었다. 와보니 이곳 사람들은 상품이 정직하고 가렴주구도 일상치 않더라. 오랑캐를 뭐하고 있냐? 칭찬. 오랑캐 칭찬. 인생이란 아침 이슬처럼 젖었는 것인데 벼슬아치들의 매질에 시달려 움츠리고 살 이유가 뭐 있겠느냐. 누르하치는 내게 정예병사 80명을 주며 조선 사람들이 달아나지 못하게 감시하라고 했지. 그러니 지금 너희들이 하는 말을 들으니 참으로 기이한 일이다. 내 비록 누르하치에게 질책을 받겠지만 어찌 너희들을 놓아주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뭐예요? 희생. 그럼 봐봐. 앞에서 최척이랑 오경 만났을 때 너 도누가 뭐랬어? 나 그런 사람 아니야. 돈 필요 없어. 너네 만나. 인간을 더 중시하지. 인간애를. 마찬가지로 이 노인도 어때? 인간애를 중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인날 이튿날 식량을 주면서 자기 아들들로 새끼를 일러주게 하여 세척 부자를 달아나게 했다. A와 B에 대한 이야기. A는 뭐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아이고 우리가 만났다. 재회에 대한 이야기. B는 만났지만 서로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부터 볼게요. 초월적 세계의 개인 밑줄. 됐냐? 어디 신선이 와가지고 뿅 해가지고 여기 땅 네 남편 이런 거 안 했죠? 1번은 틀렸습니다. 식별하지 못하고 있나요? 아니죠. 식별했죠. 만나서 울었잖아요. B는 짧은 문장. 최척의 영웅적 활약 밑줄. 최척이 지렸대?
봐봐. 최척의 영웅적 활약이라고 하면은 뭔가 싸움에 대한 장면이어야 돼. 오케이? 그리고 긴장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거면은 일단 문장이 짧아야 돼. 칼을 휘둘렀다. 목이 수수수 떨어져 나갔다. 이런 식이어야 돼. 이해됐죠? 그래서 3번도 틀렸습니다. A와 B 모두에서 만남의 대상인 오경과 몽석에 대한 최착의 반가운 마음이 표출되고 있다. 맞나요? 오경이는 표출했죠. 몽석은 반가워했나? 아니, 아직 몰랐던 상황이다. A의 오경의 내면과 B의 몽석의 내면은 모두 서술자가 심리를 직접 설명하는 방식이다. 오경이가 어떻다? 오경이 마음속 속마음 이야기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B도 설명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윗글에 나타난 조선말에 대한 설명을 적절하지 않는 것은 최척이 일본인들에게 조선말로 말을 건 것은 오경과의 만남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맞나요? 틀렸죠. 왜? 조선말로 말 걸자마자 오경이가 뭐 했다고? 조선말인 걸 알아듣고 냅다 튀어나왔다고. 넘어갑시다. 20번 볼게요.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최척전은 당대 동아시아 질서 밑줄 작가의 인식을 담았다. 최척의 가족이 전란의 밑줄. 그래서 여기서 맨 처음에 뭐 정유재란 이산하여 유랑했던 체험. 이산은 흩어졌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산 가족할 때 이산이에요. 이 작품은 시공간적 배경을 확장하여 일본, 중국, 만주 밑줄, 동아시아 여러 나라의 현실을 망라하고 있다. 작가는 역사적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고통을 받았던 우리 민족의 모습, 고통 밑줄, 우리 민족의 모습 밑줄. 그래서 여기저기 끌려다니는 모습. 최척 일가를 돕는 각 나라의 다양한 인물들의 호의적 태도 밑줄. 작가는 이를 통해 동아시아의 국제질서에 대한 자민족 중심의 편일편에서 벗어나 긍정적 시각 밑줄. 그래서 뭐다? 우리가 최고는 아닐 수도 있다. 이거에 대한 이야기. 남편과 제와 오경의 처지를 딱하게 여기고 도움을 베푸는 일본인 도른의 모습에서 차이를 지하는 보편적 인간의 맞죠? 응? 틀렸어? 맞는 말이지. 한번 누르하치의 치세를 조선보다 더 긍정적인 모습으로 전달하는 오랑캐의 말씀에서 편협한 시각에서 벗어나자. 얘도 맞는 말이 되는 거죠. 최척의 가족이 고난을 헤쳐나가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민족이 화합하는 모습을 부각한 점에서 동아시아 질서를 바라보는 작가의 긍정적 모습이다. 맞는 걸 보려고 그랬네. 어? 동그라미 치고 보려고. 네, 맞죠. 오랑캐 누인이 자신에게 달칠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장면에서 가렴주구가 동질적 기반 밑줄. 맞냐? 아니 위에서 그래 물론 이렇게 볼 수도 있어. 물론 4번이 맞는 말일 수도 있단 말이야. 서로 힘들었기 때문에. 근데 가렴주구가 일단 공통되지 않았다. 이게 조금 문제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일 핵심은 뭐였냐면 보기에서 뭐라 그랬어? 보기에서 호의적인 태도로 함께 그려내었다. 이걸 통해서 뭐였다? 긍정적 시각을 제시하고 있지. 그치? 그러면 앞에서 호의를 베푸는 장면에 대한 이야기니까 긍정적 시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돼. 이해됐나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우리 깎아. 최척과 몽석이 오랜 세월 흐른 후에 낯선 나라의 감옥에서 만나는 데에서 약소민족, 이게 우리나라죠. 이산의 고통, 이산이 뭐였다? 흩어지는 것. 그래서 5번도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해됐나요? 약소민족이 뭐예요? 약소민족이라는 것은 이 약소국 들어봤나? 약자야, 약자. 작고 작은, 약하고 작은. 근데 그걸 알 수가 있어요? 할수 어? 있지. 뭔 소리야? 우리나라가 약소민족이잖아. 조선이 약소민족인 거지. 작고 힘없는 나라. 그러니까 여기저기 팔려가고 이렇게 뜯어지게 된 거죠.